우리는 지금까지 예술가의 비즈니스 콘텐츠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해 이해하고 사업을 시작할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브랜딩 콘텐츠를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4화에서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방적인 전달 매체인 매스미디어보다는 팬들이 브랜드의 콘텐츠에 참여하고 의견을 달고 소통할 수 있는 온드미디어에 대해서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실 텐데요. 매장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오프라인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 채널 위주로 전개하고 계신다면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만든 팬을 오프라인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팬으로 만들거나, 오프라인에서 만난 팬을 온라인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캠페인 활동을 굳이 정의해본다면 브랜드의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브랜드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하고 실행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 본다면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구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매장 자체가 캠페인의 일환일 수도 있죠. 가령 이 카페 런디스타운은 어글리밤의 첫 번째 캠페인이자 매장입니다. 런디스타운이 도시를 지배하자는 뜻이니까요. 청주의 유지가 되고 싶은 저의 소망을 담은 매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게 될 테지만 오롤리데이의 해피어 마트나 비해피어 캠페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영구적인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정된 기간 때문에 캠페인은 일시적인 이벤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보통 일반적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브랜드 경험을 주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무대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캠페인은 그래서인지 팝업 스토어라는 장치를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시장 조사를 하면서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기간이 비교적 정해져 있고 특별한 메시지를 위한 이벤트나 팝업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희 콘텐츠 단골 손님이죠. 모베러웍스 이야기인데요. 모베러웍스 501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베러웍스는 일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고, 이 그룹의 원 메시지는 A Little Joke for Free Workers입니다. 어찌되었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첫 번째 캠페인으로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20년 5월 1일에 두나띵 클럽과 함께 웰컴 투 두나띵 클럽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이름은 두나띵이지만 누구보다 일에 진심인 사람들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5월 1일에는 무신사 테라스에서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 콘텐츠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501 워크샵, 일과 매장이 만나서 진짜 일을 팔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501 워크샵 내부에는 원티드라는 커리어 플랫폼과 함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2022년 5월은 쉬어간 것 같고, 작년 2023년 5월 1일에는 지금 가장 핫한 성수동의 무비랜드를 준비하면서 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사례들은 5월 1일 노동절이라는 큰 계획 아래 세워졌고, 이제 3년 이상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이번 노동절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도 제 채널의 단골 손님인데요. 팝업 스토어 가장 잘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떠오르는 오롤리데이입니다. 일단 오롤리데이는 그 자체로 행복을 말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자사몰 매출의 2%를 지금까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해왔고, 그 금액이 지금까지 약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부는 캠페인의 일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활동 혹은 사회공헌 활동을 비해피어 캠페인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오롤리데이 홈페이지에는 캠페인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적혀 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단위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What Makes Me Happy라는 캠페인은 성수에서 팝업 스토어와 함께 진행을 했었고,
그 진행 방식이 무척이나 기억에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피어마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팝업 스토어를 제안받아서 준비하다가 백화점 컨셉을 내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컨셉이 그대로 오롤리데이의 쇼룸이 되면서 해피어마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캠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면서 매력적이었던 비교적 최근 사례들은 슈퍼말차나 템버린즈의 팝업 스토어 그리고 클룩이라는 브랜드의 성수동 캠페인 같은 사례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인터넷에 다양한 후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브랜드에 적용을 시키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글리밤도 작년에 캠페인을 하나 했는데요. 봄보야지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콘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운영하는 플레이리스트 채널과 동명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봄보야지라는 유튜브 채널은 여행자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고 여행과 음악이라는 키워드가 어글리밤이 지향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어글리밤은 현대백화점에서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와 책을 배치하고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해서 청음실을 열기도 했었고요. 해당 음악들을 DJ 퍼포먼스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청음실 뒤로는 여행 음악들을 추천받기도 했어요. 제가 여행을 가서 직접 찍은 사진 그리고 에세이, 현지에서의 다양한 굿즈나 기록들을 보면서 여행지를 생각하며 고른 음악들을 듣는 시간 동안만큼은 간접적으로 여행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팬분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청음실 콘텐츠는 백화점 말고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하루는 제가 외부에 행사를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다가오시더니 런디스타운 사장님 아니냐. 오늘 제 지인이 양양에서 청주로 온다. 런디스타운 청음실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고 그 청음실 콘텐츠를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청음실 없냐라고 문의를 주셔서 아예 런디스타운에 오면은 청음실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게 여행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월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뭐 분기 단위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동명의 봄보야지라는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고 저희 채널을 팔로우하시는 분들과 뮤직비디오를 함께 찍기도 했었죠. 그리고 카페에 새로운 메뉴를 내보이거나 런디스타운의 모든 포스터를 여행 포스터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품도 몇 개 새로 만들었는데요. 여행과 관련된 캠페인이다 보니까 여행용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름로그와 함께 협업한 필름 카메라, 그리고 레디백, 에코백, 또 뭐가 있었죠? 제가 직접 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한 독서대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팝업 스토어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행과 관련된 메시지를 키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저희가 체험존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유료였지만. 그래서 각국의 어떤 랜드마크라던가 봄보야지 로고라던가 비행기나 야자수 같은 그런 것들을 키링에 붙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여행의 형태를 발산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캠페인을 한번 진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지는 것 같았고요. 그 이후로 여전히 저희 카페 앞에는 캐리어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제는 여행과 관련돼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캐리어만 보고도 여기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었나 혹은 이 카페에는 여행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있나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 활동 너무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기사도 나고 좋아해 주시고 그런데 명심할 것은 캠페인 자체가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캠페인에 과몰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은 비용대로 쓰는데 계속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캠페인의 활용 방안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우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벤트나 팝업 스토어나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바꿔가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것들을 철저한 기획 아래 제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멋진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신 다음에 방송이나 언론에 소개되는 것은 물론 SNS에도 충분히 입소문을 낸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활동을 매번 반복을 해서 문화로 만드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모베럭스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에 연 단위 활동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우리 가게는 혹은 우리 브랜드는
매월 말이 되는 어떤 이벤트를 진행해. 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1년이면 벌써 12번 그 캠페인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월 단위로 계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월 단위로 계속할 때, 브랜드를 경험한 고객분들이, 할인받아서 좋다. 아니면, 뭐 그냥 멋있는 공간이어서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브랜드가 왜 이런 기획을 했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캠페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온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